2025년 6월 오늘 14일 토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권마다 민생을 말하지만 실제로 민생을 어떻게 해야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하는 버릇대로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훨씬 더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2004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조 품목은 호박죽이었는데요. 그 1인분씩 포장해서 냉호박죽이라고 해서 차게 먹는 호박죽. 그러니까 여름에도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이나 냉면을 좋아하는데 호박죽도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 전국 골프장들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식품 제조업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저희 그 동생이 수도권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직을 한 것이죠. 평생교육계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식품 제조업을 처음 손을 댔는데요. 그때 이제 전국 골프장들을 그 손해하면서 요새는 뭐 택배가 발달했지만 그때는 택배란 건 없고 그 다음에 또 골프장 납품이 그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잘 될 때이기 때문에 뭐 차에다 왕창 싣고 가서 납품해야 되니까 택배로 하면은 뭐 택배 개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순회해야 되기 때문에 차에다 가득 싣고 주문 받은 대로 납품을 했었지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데 노무현 정부도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를 막쳤다는 둥, 심지어는 경포대 정부다, 경제를 포기한 정부다,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죠. 하도 언론이고 뭐고 소위 말해서 이제 좌파 정부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하도 비판하니까 그렇게 알고 내려왔는데 골프장에 그때 다니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 차량 한 대, 그 허름한 납품 차량 한 대를 주차할 때 있어요. 골프장이라는 데가 산이고 얼마나 주차장이고 다 오죽 넓으면 골프장 아닙니까? 근데 고객들의 차들로 주차장 꽉 차 있고 또 주차 구역이 아닌 데도 차 있고 그러면 저희 그 식품 납품 차량은 그 식당 쪽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막 대놓고 짐을 내리고 납품하는 순간에 또 쫓아와요. 차 빼라고. 그 정도로 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골프장에 가보니까 그 셰프들이 보통 100여 명 갇혀 있어요. 몇십 명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 놀래버렸어요. 뭐 호텔에도 우리나라 유명한 호텔에도 그 정도로 인원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전부 그냥 남자들로만 그 있잖아요. 특유의 그 하얀 모자 쓰고 셰프들. 근데 보통 제가 점심 때쯤 혹시 납품 가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주방 쪽 가까운 쪽에 이제 그 냉동고에다가 이제 냉장고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넣어줘야죠. 누가 받으러 사람도 없으니까. 검수해서 넣어주는데 가보면은 누가 말 걸 수도 없어요. 그 셰프들이 전부 다 100여 명 같이 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언젠가 한가한 시간에 그 식사 시간이 아닐 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장사가 잘 되냐 불경기라는데 그랬더니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셰프 그것도 이제 셰프도 이제 그 뭡니까 그 주방 옆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이제 좀 직급도 높고 그다음에 좀 한가한 셰프가 이제 면담할 수가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바쁜 거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산 아래를 내려간대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산 아래는 그렇게 불경기라는데 산 위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골프장 야간도 막 개장했거든요. 하도 장사가 잘 되니까. 그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골프 매너라는 게 뭐냐면은, 부킹을 하면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든, 태풍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와야 되는 거예요, 골프장에. 그게 매너예요. 신사도죠. 와서, 당연히 골프는 못 치죠. 왜냐면은 뭐 태풍 불고 비 오고 뭐 눈보라 하면 어떻게 골프 치겠어요? 못 치는데, 골프를 못 치더라도 부킹하면 와야 된답니다. 그게 골프장 매너라는 거예요. 골퍼들의. 와가지고, 그걸 이제 부킹이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근데 그날은 골프를 못 치니까 뭐냐면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골프장 식당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골프를 쳐도 먹어야 되니까는. 안 쳐도 먹어야 되고, 안 치면 더 먹기도 하겠죠, 때로는. 왜냐하면은 골프 치면 골프 치는 시간에도 안 먹을 텐데. 그래서 골프장 식당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알았어요. 아,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식품 제조를 손대가지고 솔직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섰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어졌죠. 그런 호구 경제는 이어졌는데 딱 천안함 사건이 생기고 이 연평도 사건이 생기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뭘 했냐면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내려버리니까 난 그때 또 놀란 게 뭐냐면은 그럼 나는 공무원만 안 치는 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없더라고요, 골프장에. 그러니까는 골프장이라는 데가 뭐 공무원만 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무원이 안 오면 다른 골프가 또 별로 올 일이 없었던가 보죠. 뭐, 그 접대 골프인지 또 뭐가 됐든지가 하여간에. 그 이제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내리면은 또 아무래도 뭐 다른 데서 뭐 또 공무원들하고 뭐 이 뭡니까 일반 이 업체들이 또 로비를 해야 되니까 막 그랬는가 몰라. 하여튼 완전히 한산해요. 이제는 뭐 그 골프장 주차장도 한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망해 나가진 데가 어디냐면은 나는 솔직히서 구멍가게 스타일의 식품 제조업자지만은 엄청난 대형 식자재 업체들이 있거든요. 법인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중에 그만큼 골프장에 납품했을 만큼 그 소화할 만한 무슨 그런 매매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나들이 이제 나도 알죠. 왜냐면 우리 그 호박죽은 그런 식자재 업체에도 대형 업체에도 물론 납품을 했거든요. 도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은 골프장 그 셰프들이 다 이제 있잖아. 오빠 누가 밥도 안 먹고 골프도 안 치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다 그 이제 사직에서 나가갖고 요새날 우리가 아는 어디 산골만 가면은 그럴싸한 가든들을 다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는 가든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도 골프장 납품하고 뭐 골프장에서 비싼 전심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뭐 전심을 이제 사 먹으려면은 그 어디 시내나 읍내까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없어요, 식당이. 그때는 나와서 이제 어디 시내나 읍내 와서 이제 허다못해 뭐 중국집이라도 가서 먹어야 되는 이런 식인데 나중에 이제 그 셰프들이 전부 다 이제 실업자가 되니까 요새 우리가 보는 전부 이제 산골 골골 산마다 다 있는 소위 말하는 가든 식당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국내에서는 골프를 못 치니까 해외 골프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가 항공이죠. 왜 그러냐면은 비행기 값 빼고도 그린피 값이 저렴한 산둥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 데로 가가지고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로 가가지고 특히 이제 산둥이 많이 갔죠. 이런 데로 가가지고 골프를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값하고 그쪽 그린피 값 해도 우리 한국에 이제 그린피 값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싸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저가 항공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유행으로. 그전엔 저가 항공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그 대형 항공기로는 안 맞죠. 그 뭐 저기 그린피 거기서 하면은 누가 그거 못 갔다 오죠. 그래서 저가 골프 여행이 나오더라고요. 해외여행이.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정권 하나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소상공인이 죽고 사는 것은 일도 아니구나. 그럼 불경기로 말하면 노무현 정부도 경포대 정부라고 비판했지만은 나는 아주 그냥 노무현 정부 때
재미를 봤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경제를 잘한 대통령이라고 저희들은 자랑하지만은 왜 연평도 천안함 사건 그 생겼을 때 왜 그 공무원 골프 금지를 내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또 그 공무원 금지를 내렸다 해서 골프를 안 치냐고 다 쳤어요. 해외 골프 여행 가가지고 저가 항공으로. 그러니까는 애매한 골프장도 그때는 어려웠죠. 그래도 골프장은 뭐 해원제니까는 그야 뭐 어렵든 말든 부동산처럼 가치는 유지하는 거지만 그 많은 셰프들 일자리 날라가고 그다음 우리 같은 식사접자들 앞소리도 못하고 무너지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대로 망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완전히 뭐 이제 근근히 그동안 번 돈 까먹으면서 지금까지 이어다가 거의 이제 빈털터리가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책 결정자는 자기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기다렸어요. 2010년에 천안함 염증 사건 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언제 끝나냐면은 2017년에 끝나잖아요. 아니 2012년에. 그래서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임기가 2012년까지니까. 그 이제 임기 끝나니까 기대를 했죠. 골프장 경기가 살아날까 했더니.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골프 금지를 언제 내릴 겁니까? 언제 해제할 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골프를 꼭 쳐야 돼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5년까지 해가지고 골프 금지령이 이어진 바람에 완전히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없이 소위 말해서 마음 꼴리는 대로 내리는 그런 결정이 얼마나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무기력이 짝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이는지 그걸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이제 애를 쓸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러네요. 갑자기 이란과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히틀러 빼앗치는 저건 사탄 같아요. 사탄이 아니고는 지난번에 그 가자 그 지구 그 비인도적인 거의 뭐 죄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도 근데 사실 국내에서 네타냐후의 그 인기가 아주 똥값이랍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그 불안 상황을 갖다 자꾸 해외 여인에 아주 지금 엊그저께 이란에다 포기해갖고 지금 이란하고 지금 붙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슨 히틀러는 그래도 하루아침이 아니고 또 억울하죠. 히틀러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또 독일이 말하자면은 1차 대전 때 너무나 많은 베르사유 조약 그 피해를 입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패전국으로 전쟁 배상을 물어본 일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순전히 정치적인 안보를 위해서 그 국내 안보 정치적 불안을 갖다 외부 요인을 해가지고서 그것도 전쟁이라는 수법으로 그것도 간단한 전쟁입니까? 이란을 갖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란이라고 당하기만 하겠냐고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도 무슨 완전히 괴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전부 다 그 전쟁을 좋아하는데 이게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힘드니 거기 우리나라만 용변에 재주 있겠습니까? 천하의 이재명 정부라도 이런 식으로 대외 분위기가 이어간다면 참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트럼프나 네타냐후는 스스로가 사탄 아니냐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유대 시오니스트들, 시온주의자들. 지겹습니다 진짜. 이 석유값 올라가고 이제 이러잖아요.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어떻든 이재명 정부는 국내외 사정이 더구나 그렇게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모르겠으면 들으세요. 들어야 돼요. 윤석열처럼 하지 말고 문재인처럼 하지 말고 박근혜처럼 하지 말고 이명박처럼 하지 말고 들으라고요. 차라리 노무현 정부처럼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더라도 건들지는 않잖아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지내놓고 어때요? 노무현 정부 때 제일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때는 그 뒤로는 어려웠죠. 그래서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권을 담당하는 지금 이재명
당하고 나니까 어디다가 뭐 하프냐 데 없으니까 공무원 골프 금지령이라는 그런 것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박정희 자기가 좌익 전력이 있다가니까 더 반공주의라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더 앞서선 흥선대원군이 프랑스하고 잘해보려고 그 프랑스 선교사한테 밀서를 보냈다가 그 뽀록 나니까는 갑자기 그 이 조선 양반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오랑캐하고 특히 서양 오랑캐하고 이렇게 수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빨갱이니까 그걸 더 듣기 위해서 그 가톨릭 박해 대형군의 가톨릭 박해 유명하잖아요. 그 1860년 병이 박해 때 8,000명을 죽였잖아. 8,000명. 8,000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생목숨을 죽인 게 8,000명이라니까요. 그것도 집계 잡힌 게 8,000명이니까 아마 집계에 누락된까지 하면은 10,000명도 넘어가겠죠. 공식적으로 8,000명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한수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때 당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무슨 지하 벙커에서 이야기했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국방부장 하나 빼놓고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군대랑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에서 그 내린다는 것이 야 공무원 골프 금지하지 마. 골프 금지해. 골프 치지 마. 근데 공무원이라고 뭐 일하다가 골프 치진 않을 거고 또 골프 안 칠 사람 안 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접대 골프 하지 말라고 그 접대 골프는 언제든지 하지 말라고 하라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 자기 취미로 하든 말든 자기 돈 갖고 오는 것이야. 뭐 하라 말할 필요 뭐 있어요. 그전에 홍준표도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뭐 골프 공무원이라고 골프 금지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일할 때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즐기는 취미를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골프 금지령만 생각했지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100여 명 가차온 셰프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든가 거기다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또는 식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은 알 바가 없다 이거죠. 어저께 그 이재명 대통령 연천 가가지고서 뭐 정의 좀 들려고 뭐 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평도 그 지금 뭡니까 대남방송 대북방송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그 윤석열이는 그 밑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대남방송 대북방송 그것만 보이지 그 밑에 무슨 뭐 주민들이 겪는 피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굶어 나가 떨어지는 거라 이런 거는 알 바 아닌 거예요. 그 첫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찾아갑니까? 정의점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가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나아질 건지 어떻게 어려운지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이재명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소상